퇴직 후 10년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아침 일찍 출근 준비 대신 한가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그 여유가 점점 불안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보내도 괜찮을까? 내가 점점 세상과 멀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오늘은 그런 불안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인생의 리듬을 되찾으려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목은 퇴직 10년 차 71세 전 은행원 30대처럼 다시 살아본 100일 프로젝트입니다. 71세의 주인공 김정호 씨는 30년 넘게 은행에 몸담았던 금융인입니다. 꼼꼼하고 성실하다는 평을 들으며 지점장을 끝으로 퇴직했죠. 그가 퇴직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을 위한 계획표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연금이 나오고 아내와 단둘이 살며 크게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60대 후반을 지나면서 그는 자신이 점점 멈춰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뉴스는 남 얘기 같고 세상 변화는 따라가기 버겁고 친구들은 건강 문제로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아내와의 대화는 생활비와 병원 예약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몸은 살았는데 마음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젊은 시절 일하던 은행의 후배가 찾아와 선배님,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묻는 순간 그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살아있는가?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100일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름하여 30대처럼 다시 살아보기. 71세의 은퇴자가 스스로 만든 실험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3가지 규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매일 새벽 6시 기상. 둘째, 하루 한 가지 새로운 시도. 셋째, 그날의 감정과 생각을 일기장에 기록할 것. 아주 단순한 규칙이었지만 그는 마치 신입사원 시절처럼 떨렸다고 합니다. 첫 주는 단순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손 놓았던 조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근처 도서관 회원증을 만들고 매일 1시간씩 독서를 했습니다. 셋째 주에는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 하는 유튜브를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싶었죠. 그렇게 30일이 지나자 그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조깅을 하고 낮에는 독서나 영상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그날의 생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던 날 그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감정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50일쯤 되자 무릎 통증이 심해지고 의욕이 떨어졌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한다고 하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목표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하루를 만들자. 그렇게 그는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서류 정리나 상담 안내 같은 단순한 일이었지만 거기서 그는 놀라운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김 선생님 정말 꼼꼼하시네요 라고 말할 때마다 그는 다시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임을 느꼈습니다. 프로젝트 70일 차에는 그는 과감히 휴대폰으로 일상을 촬영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71세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아침에 뛰는 모습, 책을 읽는 모습,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처음엔 조회수 10 댓글 2개였지만 어느 날 저도 60대인데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라는 댓글을 보고 그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았죠. 나는 이제 누군가의 응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응원이 되는 사람이 되었구나. 100일이 끝나던 날 그는 처음 시작할 때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체중은 5kg 줄었고 혈압이 안정되었으며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100일 전에 나는 살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다시 태어났다. 은퇴 후 10년 그는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실험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 멈춘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런 스스로 설계한 실험이야말로 은퇴자의 삶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은퇴 후 불안의 근원은 시간의 주도권을 잃는 것입니다. 일할 때는 누군가가 하루의 리듬을 정해줍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그 리듬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늦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김정호 씨의 100일 프로젝트는 바로 그 리듬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매일 일어나 움직이고 배우고 기록하는 그 루틴이 다시 자신을 세우는 기둥이 된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경고이자 제안입니다.
은퇴 후 삶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실험의 연속입니다. 연금의 크기보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의 방향이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그리고 마음의 활력을 되찾는 것도 결국 자기 손에서 시작됩니다. 김정호 씨가 100일 동안 이룬 변화는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매일 1시간을 자신에게 투자했을 뿐이죠. 하지만 그 1시간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이 나이에 다시 뭘 시작하겠어,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은데 하며 자신을 가두고 계신 분들. 하지만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이름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 단 1시간만이라도 자신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해보세요. 걷기든 독서든 공부든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71세 김정호 씨가 다시 살아난 비밀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야 진짜 나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10년 차 71세의 전직 은행원 김정호 씨가 스스로 만든 100일 프로젝트는 단순한 개인 실험이 아니라 은퇴 이후 삶의 태도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를 던진다. 우리는 흔히 은퇴를 끝으로 받아들인다. 일터를 떠나고 역할이 사라지고 누군가의 필요에서 벗어나면 인생의 속도는 자연스레 느려진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 느림은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스스로 멈춘 선택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김정호 씨가 자신의 삶을 실험으로 바꿔 다시 일상의 박동을 되찾은 것은 바로 그 선택의 방향을 바꿨기 때문이다. 그는 일 대신 삶의 의미를 중심에 두었고 소비자의 자리를 벗어나 참여자로 돌아왔다. 그 작은 변화가 은퇴자의 삶을 얼마나 달라지게 하는지를 그는 몸으로 증명했다. 전문가들은 김 씨의 사례를 심리적 생애주기 전환 모델로 설명한다. 인생의 초반은 사회적 성취를 중심으로, 중반은 가족과 관계를 중심으로, 그리고 은퇴 이후는 자기 정체성의 회복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재정적인 준비는 해왔지만 심리적 준비는 놓친 채로 퇴직을 맞는다. 그래서 퇴직 직후의 첫 1년은 종종 공허와 불안으로 가득하다. 일의 리듬이 사라지면 하루가 길고 사람을 만날 이유가 줄고 세상과의 연결이 끊기기 때문이다. 김 씨는 그 고리를 의식적으로 복구한 드문 사례였다. 새벽 기상, 신체 활동, 배움, 그리고 봉사라는 4가지 축을 중심으로 그는 스스로에게 사회적 시간표를 다시 만들어줬다. 이는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존재의 재확인 과정이었다. 그의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결과보다 과정에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를 꿈꾸지만 그 나이에 뭘 하겠어라는 내면의 저항에 막혀 멈춰선다. 하지만 김 씨는 완벽한 목표 대신 매일 한 걸음이라는 현실적인 단위를 택했다. 완성보다 지속을, 성과보다 감각을 중시한 것이다. 이 접근법은 심리학적으로도 유효하다. 인간은 성취의 크기보다 진행 중인 감각에서 더 큰 만족을 느낀다. 은퇴 후 삶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멈춰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움직이면 뇌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느낀다. 김 씨가 100일 동안 한 일은 거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 과정을 통해 나에게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것이야말로 은퇴 이후 가장 필요한 정신적 자산이다. 재정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그의 실험은 경제적 안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은퇴 후 경제적 불안은 단순히 돈의 부족 때문만이 아니다. 돈을 쓸 이유와 목적이 사라질 때 불안은 더 커진다. 김 씨는 프로젝트를 통해 의미 있는 소비를 다시 만들어냈다. 건강을 위한 운동화, 배움을 위한 교재, 봉사를 위한 교통비 등 그의 지출은 다시 삶의 리듬 안으로 들어왔다. 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돈을 쓰는 것조차 죄책감으로 느낀다. 그래서 활동과 소비의 의미는 서로 맞물려 돌아간다. 즉 움직이는 노후가 안정된 재정을 만든다. 사회적 관점에서도 그의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금 은퇴자들은 단순한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그 잠재력이 발휘되려면 개인이 먼저 참여의 문을 열어야 한다. 김 씨가 복지관에서 봉사를 시작한 뒤 자신감을 되찾은 것처럼 사회적 연결은 노년의 자존감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다. 관계는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관계는 스스로 만들어야 유지된다. 김 씨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경험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되찾았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회복이 아니라 사회적 회복이기도 하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기 효능감의 복원이라 부른다. 인간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무언가를 시도하고 성취하며 타인과 연결될 때 가장 강한 생의 만족을 느낀다.
반대로 무력감이 길어지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은퇴 후 우울증은 경제 사정보다 할 일이 없고 의미를 잃은 상태에서 더 자주 나타난다. 김 씨는 자신에게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그 악순환을 끊었다. 그는 일터에서의 직함은 사라졌지만 스스로를 프로젝트 매니저로 다시 정의했다. 71세의 자신에게 새로운 직업을 준 셈이었다. 이런 태도야말로 노후의 주체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그의 100일 실험은 또한 시간에 대한 태도를 바꿔놓았다. 은퇴자들은 종종 하루가 너무 길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방향이 없기 때문이다. 김 씨는 매일의 작은 계획으로 시간의 흐름을 구조화했다. 그렇게 하루의 경계가 생기자 삶의 리듬이 돌아왔다. 중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라 리듬이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활동을 반복하면서 그는 자신만의 삶의 박자를 되찾았다. 그것은 일할 때의 효율과는 다른 인간적인 생동감이었다. 건강 면에서도 변화는 뚜렷했다. 운동으로 체력이 회복되었고 수면 패턴이 안정되었으며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졌다. 무엇보다 그는 스스로의 변화를 기록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일기와 영상 기록은 자기 인식의 도구가 되었고 그것이 동기부여로 이어졌다. 실제로 행동 변화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변해가는 과정을 시각화하면 지속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한다. 김 씨의 유튜브 시도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기 효능감을 강화하는 심리적 장치였다. 그의 프로젝트는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된다. 은퇴 이후 삶의 질은 돈의 많고 적음보다 의미 있는 루틴을 얼마나 가지느냐에 달려있다. 연금이나 재산이 안정되어 있어도 하루가 무의미하다면 삶은 금세 공허해진다. 반면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정신적 건강이 지켜지고 그로 인해 신체적 건강과 사회적 관계도 유지된다. 이것이 은퇴 후 진짜 자산 관리의 핵심이다. 김정호 씨의 100일은 단지 3개월의 도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노년에도 성장할 수 있다는 증거였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을 완성된 존재로 착각하지만 사실 인생은 끝까지 미완성이다. 은퇴는 완성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문장의 시작이다. 그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두려움이 아닌 가능성으로 바꿔냈다. 그것이 바로 71세의 그가 30대처럼 다시 살아본 이유였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순하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진부한 말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되찾는 사람은 다시 젊어진다는 사실이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이후의 시간은 각자 다르게 흘러간다. 누군가는 멈추고 누군가는 다시 걷는다. 그리고 걷는 사람은 결국 자신만의 인생을 다시 쓰게 된다. 김정호 씨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지금 우리의 하루에도 여전히 남은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을 향해 단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